just take a bite. 혈관을 톡 쏘는 빨간 사과. Come on, 오래된 진실에 눈을 떠. 너의 DNA에 새겨진 real history. Let's play now. Let's play now. 생명을 품은 Palmary Mountains.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탱그리 칸에 하늘이 열려 재단 위에 왕관 King Shaman K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19 사로잡은 태양을 임태해 가늘은 칸 은과양이 뱀처럼 얽힌 crown 왕들의 왕카투 노카간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Father when he said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As above so below 신단수 밑으로 내려온 화름 손엔 금방울 go A new Kanat is born 신시베라 8, 3 grips 그러고 키 아이런 보해 추천왕 Archers of the east 동이 Deer chaser 동이 황제 홍과 소금 천시도 say 동이 The one Kanat is rising 2333 BC 고조선의 건국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통치자 His name is 당군왕 검탐관리 암각에 새겨진 탱그리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one Kanat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열애 out 태양이 머무는 곳마다 symbol of 동이 당군의 지팡 위에 새겨진 three-legged crow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하늘의 심장에 화살을 꽂아 Until there is only one left. Yeah, you're the out The Kankanat is rising. The Kankanat is rising.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르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게릴라 방송이죠. 그래서 저번에 센트럴파크를 했는데 좀 겹치긴 겹칩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사진들을 저희가 좀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 송도에 건설된 하늘도시라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그 이니그마 클럽 멤버들끼리 한번 이 송도 시내 한번 걷는 거를 했거든요. 네, 그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데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다 못해요. 우리 그날도 몇 시간 걸었지? 한 5시간을 걸었나? 예.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못해. 그래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갈 수 있을 만큼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그러한 조형물이나 이런 거 해놓은 거를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버프 없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보고 가시죠. 우리 티르님 이니그마 클럽.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비공개 역사 강의를 모두 USB로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니그마 키트를 구매하시면 부가적으로 몽르 메이슨 카페에서 몽르 테마 여행이라는 영상을
불특정하게 업로드되는 걸 누리실 수 있고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공유하는 현장 스케치 그리고 일상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건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이니그마 클럽 6월 1일 모임에 있었어요. 그래서 송도 센트럴파크를 오랜만에 또 가서 다 돌았는데 이전에 다 가지 못했던 곳 여기 또 조이보이님이라고 또 빠삭하게 이곳을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구석구석 같이 이끌어 주셔서 꽤 긴 시간을 걸으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6월 22일에 모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잘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상 창작 콘테스트요. 목루메이슨 영상 창작 콘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6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분 이상 18분 이하로 된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되고 정치 분야나 또는 목루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배되는 그러한 컨텐츠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목루 어젠다와 세계관이 녹아 있으면 좋은데 뭐 본인이 어디에 여행 가가지고 찍은 영상에 자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었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은 1등 10만원, 2등 6만원, 3등 3만원, 그리고 참가하신 분들 중에 평가에 투표에 투입되셨던 분들, 목루메이슨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참가자 전원 1만원 지급해 드립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승을 선정을 하는데 목루 카페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고요. 투표 기간은 제출 종료 후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초보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응시하거나 참여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아주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순수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되고 AI를 통한 영상, 이미지, 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 여부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 참가 영상은 다른 곳에 업로드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영상 중 보상을 받는 영상은 영상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목루메이슨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 개인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튼에서 핀 버튼 협찬해 주셨고요. 키트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선거 끝난 게 어젠데, 여러분 화딱지가 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고 하니 우리가 뭘 한들 지금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정치 이야기를 쏙 빼고 그냥 역사 이야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사과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송도 센트럴파크 뿐만이 아니라 송도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 상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한반도로 들어오려는 세력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국제관계도 당연히 하죠. 예, 합니다. 국제관계도 합니다. 왜? 국제관계를 알아야 우리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송도의 많은 상징물들 중에 북극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북극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형물은 뭐냐면 센트럴파크에는 트레이볼이에요. 네, 트라이볼입니다. 세 개의 뭐라고 해야 돼? 사발? 세 개의 사발이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볼이라는 게 있는데 위치가 공교롭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센트럴파크역 3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 트라이볼. 세 개의 그릇이잖아요. 트라이.
3잖아요. 그래서 출구도 공교롭게 센트럴파크 3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번호가 I-137이에요. 역번호 I-137. I-137은 뭐죠? 137이 33번째 소수예요. 소수라는 건 뭐죠? 1과 자기로만 나뉘어지는 숫자입니다. 1, 2, 3, 5, 7, 11, 13, 15, 17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과 자기 숫자로만 나뉘어지는 숫자를 소수라고 하는데 137이라는 숫자는 33번째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3, 출구도 3,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센트럴파크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바로 트라이볼, 3개의 그릇, 숫자 3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뭐죠? 북극성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 네. 북극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33이라는 것은 북극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북극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66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33이라는 건 이제 천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개의 별자리, 즉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북극성, 즉 야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고대로부터의 종교 관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33, 즉 33개의 그 숫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센트럴파크의 북극성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조형물인 트라이볼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직접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3개의 그릇. 그리고 왜 트라이볼이냐?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 때 기도할 때 어디다 기도하죠? 장독대에다가 밤에 하얀 소복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삼신할매. 삼신할매라는 게 뭐죠? 북극성이에요. 북극성은 우리가 통상 삼신할매라고 인격화해서 부를 때 그렇게 합니다. 네, 인격화해서 인격신화해서 부를 때 삼신할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트라이볼이란 건 뭐예요? 결국 삼신할머니에게 바치는 3개의 정한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디 보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물이 쫙 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일부러 깔아놓은 겁니다. 물을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 왜? 은하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은하수를 올라가야 북극성에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에 도달한다. 이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에 도달한다는 이 사상은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문 닫으세요. 왜냐? 지금 북극성은요, 작은 곰자리, 즉 폴라리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은하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도요, 북극성 이쪽에 있어요. 북극성과 은하수가 만나지 않습니다. 즉 은하수를 타고, 즉 33계단 천국의 계단을 가고 올라가도 북극성, 즉 야훼한테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는 언제 생겼느냐? 12,000년 전입니다. 12,000년 전이면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삼신할매가 다스렸다는 마고 시대입니다. 그게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첫 시작, 12,000년 전 마고 문명 시대를 얘기해요. 그때는 지도자가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어서. 어쨌든 그때,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는 북극성이 지금의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가 아니라 직녀성이었습니다. 그 직녀성은 어디 있냐고요? 직녀성은요,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습니다. 직녀성은 은하수 안에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직녀성을 뭐라 부르죠? 마고 할머니, 삼신 할매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신 신앙의 역사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네. 1000년이 넘어가는 역사예요. 삼신 아가씨는 안 됐나요? 좋은 질문. 됐습니다. 삼신 아가씨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철의 시대라고 부르는 작은 곰자리 시대죠. 네.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예요. 그래서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가 지금은 딱 중심이 돼서 안 움직이고 나머지 별들이 주변을 이렇게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직녀성이 중심에 딱 있었잖아요. 안 움직이고. 근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했죠? 직녀성이 밀려나고 작은 곰자리의 폴라리스가 북극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과거의 북극성이었던 직녀성이 지금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원래는 마고성이라고 불렸었는데 지금은 뭐라 불리니까 직녀성이라 부릅니다. 네, 지금은 동양에서 마고 할매, 즉 우주의 중심, 창조자에서 좌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녀성 그런데 그 직녀가 뭐냐? 선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녀로 묘사되는데 3명으로 묘사됩니다. 3명. 왜? 과거 삼신할머니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3명의 선녀로 의미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전에 얘기했던 바이칼호수. 그 고조선의 그 왕자였다고 하는 헤모스라는 사람이 그 목욕을 하는 유화 부인을 잡아서 얼레리 꼴리에서 태어난 게 주몽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유화 부인이 혼자 목욕한 게 아닙니다. 3명이 목욕했어요. 하백의 딸들 3명의 딸이에요. 딸인데 그 딸이 3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직녀성을 상징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게 바이칼 호수 수표면이면은 여기 북극성 폴라리스가 있어요. 그건 폴라리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별들이 돌잖아요. 근데 직녀성, 즉 3명의 선녀 별이 이렇게 돌아서 바이칼 호수를 스치고 올라가고 합니다. 이걸 갖다 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3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고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고 우상화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선녀 나무꾼 이야기 똑같은 게 바이칼 호수에 있거든요. 그 바이칼 호수, 선녀 나무꾼 이야기의 오리지널 원형이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선녀탕 다 구라예요. 그건 후세 사람들이 그냥 경치 예쁜 곳을 선녀가 목욕하는 곳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고, 원래 샤머니즘 관점에서 선녀가 목욕하고 올라가는 데는 바이칼 호수의 아론섬이었습니다. 지금은 위치가 변했어요. 지금은 어디냐? 몽골의 헙수굴입니다. 몽골의 헙수굴이 지금은 선녀탕이에요. 왜? 거기서 그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선녀 나무꾼은 선녀 3명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화 부인의 아버지를 하백이라고 하는데, 하백이 뭐죠?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 그러죠? 왜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 얘기했어요? 그 은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나온 그 의인화된 게 뭐냐면 디어체임서, 즉 사슴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 사냥꾼. 여기서 사슴이 누구냐? 직녀, 하늘로부터 이렇게 목욕하러 내려온 직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과거 북극성이었던 마고 할매. 과거 마고 할매라고 불렸던 이 여성 샤먼들이 어떻게 복장을 하죠? 머리에다가 사슴뿔을 이렇게 했잖아. 여성 샤먼들. 그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북극성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여성 샤먼을 취해서 애를 낳는다. 그래서 디어체이서, 사냥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모수가 디어체이서예요. 사슴 사냥꾼. 네. 비유가 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맞춰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송도에 있고, 그래서 아까 저 트라이볼이라는 건 뭐죠? 그 정한수를 떠오는 그릇이라 그랬죠? 여기 있잖아. 센트럴 파크에 가면 이렇게 장승들도 3명의 장성, 장승, 뭐죠? 삼신을 상징하잖아. 그래서 장독대. 옛날 때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넣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솥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에 가면은 이렇게 삼신 할매를 모시는 북극성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내놨죠. 저기
그 우리가 그때 갔던 양화진 선교사 무덤 거기 갔을 때에도 장독대가 있었죠? 그거 그냥 놓은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다 북극성신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신할머니를 부르는 걸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불렀다? 그게 야훼입니다. 야훼나 삼신할매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장독대가 북쪽에 있는 건가요? 네, 북쪽에 놓습니다. 그래야 그늘이 지니까. 우리 항상 그 제품 사면 나오잖아요. 유통기한 뭐면은 그늘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늘진 곳에. 그러다 보니까 장독대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필 나무꾼이 나와야 하는 이유가 설마 도끼 때문인가요? 금은동설이랑도 관련 있는 도끼? 네, 관련이 있습니다. 네, 금나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 이야기도 그리스 신화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쪽에도 있어요. 왜? 이게 다 스키타의 전설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도끼를 가진 자는 누구랑 관련이 있느냐? 그 치우가 도끼를 들고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이 서양에 가서는 망치로 변합니다. 도끼가 망치로 변해요. 왜냐면 치우가 썼던 게 양날 도끼예요. 양쪽에 있는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뭉뚱이로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망치랑도 모양이 비슷해. 그리고 어차피 도끼가 됐던 망치가 됐던 초기 철기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력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날 도끼를 가진 치우로 묘사되지만 유럽에서는 그게 오딘 망치를 든 토르구나 토르로 묘사가 되죠. 네, 묠니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볼 옆에는 이렇게 사람이죠, 사람. 보이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사람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육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트라이볼. 삼신할매를 모시는 곳이에요. 삼신할머니가 하는 건 뭐죠?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죠. 아이를 받아주고, 아이를 창조하고,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세계를 창조하는 뭐 등등 이런 일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 출산과 관련이 있죠. 한국 사람들 태어나면 엉덩이에 있는 몽골 반점은 할머니가 삼신할매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발로 뻥 차서 생겼다라는 전설이 있죠.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몽골 반점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삼신할머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아기, 인간 탄생과 삼신할매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북극성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온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트라이볼, 북극성을 상징하는 트라이볼 조형물. 여기 뒤에 보면 트라이볼 보이죠? 여기 트라이볼 여기 옆에 있잖아. 이 옆에 그래서 사람이 내려오는 그걸 숫자 6으로 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숫자 6이 북극성을 상징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했죠.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정북 방향은 뭐다? 북이 90도 빼기 23.5도, 즉 66.5도, 666. 북이 66.6도가 바로 북극성을 직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성적이다. 그리고 거기는 바로 사슴뿔, 즉 술록의 뿔을 하고 있는 술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사는 샤먼들이 술록뿔로 머리를 장식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술록뿔을 쓴 여자 샤먼. 그렇죠? 네. 몽고 반점 중국 사람은 없던데요? 글쎄요. 그 북방 소수 민족은 있을 겁니다. 한족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심볼이 다 의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도 이렇게 쓰리 보울인데 여기 보면 사진이 들어가는데 요 커피잔 같은 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예. 커피잔이 3개. 그것도 트라이볼이죠. 3개의 커피잔. 이것도 뭘 상징하죠?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네. 그쵸? 세 개의 커피잔은 북극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놔요. 예. 얘들이 초기에 설계를 할 때 송도를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찻잔을 놨죠. 그리고 이게 북극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카시오페아입니다. 바로 우리가 북극성을 찾을 때 쓰는 별자리. 네, 카시오페아. 그쵸? 네. 밤에 가면 이쁠 듯. 아, 글쎄요. 지금은 안 이쁠 겁니다. 왜냐고요? 저 불이 고장났을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도 문제가 송도를 원래는 굉장히 저렇게 계획적인 도시를 지으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송도를 건설했던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에요. 트럼프보다 아마 더 재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송도에다가 이 도시 건설을 할 때 그 세금, 이제 미국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어. 여기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 해서. 그래서 그때 그 게일 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야 이거 세금 이거 나누는데 같이 좀 낼 수 있냐? 하고 송도에다가 얘기했더니 송도시에서 쌩갑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송도시를 이 센트럴파크 그 주변만을 건설하다가 끝나요. 거기서 송도시랑 결별을 합니다. 예. 송도시가 아니지 인천시죠. 결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대요. 아, 그때 시장이 누구냐고요? 소영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성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투자자, 미국 설계자가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여러분 그 송도의 그 바닷가 쪽 있잖아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원래 그 바닷가 보이는 쪽이 원래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 뭐 공원, 각종 그런 것들이 원래 들어설 자리였어요. 원래는 그게 들어설 자리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도 아니 미국 사람하고 결별을 했는데 미국 사람이 모토로 소개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도 아마 쓰이지 않게 될 겁니다. 왜? 사이가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각종 국제 비즈니스 센터, 뭐 예술, 무슨 조형물 있고 한 뭐 어떤 공원, 뭐 이런 것들 만들기로 했던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건설 자금, 착착착 해서 정치 자금, 이런 거 먹는 식으로 아파트 뒤지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도를 가면 어때요? 바닷가 앞쪽에 엄청나게 아파트 들어섰죠? 그게 그때 들었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원래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송도는 천문 별자리를 이용해갖고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한 도시입니다. 완성되질 못했어요. 안타깝습니다. 예,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게 더 안전했을 텐데. 왜냐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송도의 어떤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가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아니었어. 그냥 공원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고층 빌딩을 지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집안 침하나 이런 거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땅 속에서 그 쓰레기가 썩는 냄새가 올라오지 않을까? 원래는 거기는 공원 짓는 거였어. 공원을 지면 그런 문제 안 생기죠. 무거운 게 안 올라오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가 참 안타까운 도시예요. 잘 나가다가 영종도에 앞으로 소확장 짓냐고요? 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됐으니. 그때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용산에다가 알리고 해서 어떻게든 예산 집행을 못하게 했으니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젠 대통령까지 이재명이니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뭐 영종도만 그런가요? 전국에 수백 개를 지을 텐데.
저희만 죽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좆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황도 12궁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도와 영종도, 청라는 원래 계획대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지어지다가 그냥 중지되고 다 아파트를 확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히 가장 심한 곳이 청라죠. 청라는 완전 다 아파트촌을 만들어버렸어.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 자, 그래서 황도 12궁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자, 물고기 자리. 이게 물고기 자리 조형물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정확히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아마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어떤 기념물이 여기에 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러한 어떤 조각품만 남아 있습니다. 이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그러나 여기가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곳이다. 이 바닥에 있는 이거는 뭐죠? 파도를 상징합니다. 파도고 바로 요게 물고기 2마리 보이세요?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물고기 자리는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그래서 파도 위에 있는 물고기 2마리로 묘사를 해놨죠. 그리고 요 근처에는 이렇게 피라미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있는 건물이 101호예요. 보이세요? 101호. 잘 기억해 두세요. 이 101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매트릭스 1탄에서 처음에 네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컨택할 때 그 네오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네오가 문 딱 열 때 네오가 몇 호실에 있었습니까? 101호실에 있었습니다. 네오가 처음에 있을 때 네오가 머물렀던 데가 101호실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했죠? 101동. 그쵸? 물고기 자리 101동. 그쵸? 303호는요, 네오가 심장에 총 맞고 죽은 데입니다. 그 매트릭스 1탄에 보면 마지막에 막 전화하면서 어디로 막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서 전화 받으면 사라지잖아. 근데 문 탁 열었더니 스미스온이 기다리고 있다. 총을 심장에다 쏴서 죽이잖아. 예, 그 죽은 데가 304호실이에요. 101호에서 태어나서 303호실에서 죽죠. 33. 북극성 자리. 죽었다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하죠. 그러면서 각성하면서 우리가 아는 그 네오로 변신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가면 피라미드도 이렇게 있어요. 조형물이. 그리고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사자 자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사자 자리예요. 아무리 봐도 사자가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심볼들은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프리메이슨 형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다 공개를 해놨어. 다만 대중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야. 다 공개돼 있어요. 대중이 인지하지 못할 뿐. 자, 그래서 이게 왜 사자 자리냐? 잘 보세요. 동그란 거 보이죠? 동그란 거. 이 동그란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가운데 섬이 있죠? 섬에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 모양이에요. 보이세요? 자, 이게 사자 자리의 천문 심볼입니다. 요게. 이해되세요? 그렇죠. 위에서 봐야죠. 사자 자리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사자가 있으면은 존나 촌스러운 겁니다. 너무 쉽잖아. 그렇죠? 일반 사람들을 인지하게끔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공개 다 했잖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 즉,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나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게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자 자리 심볼 공원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동그란 거 있었죠? 여기. 요 동그란 거, 여기. 동그란 거. 사자자리의 대가리에 해당하는 부분. 요 동그란 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거 지나갔다. 여기. 솥대. 보이죠? 솥대. 솥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왜 솥대가 있을까요? 신성한 지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사자자리 상징하는 심볼, 그 대가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솥대를 딱 걸어놨어요. 그쵸? 야, 근데 여러분, 여기가 아파트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아파트 몇 동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힐 수 있겠어요? 응? 저게 몇 동에 있을까? 바로 101동입니다. 101동.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물고기 자리도 뭐라 그랬죠? 요 물고기 자리. 아이고 지나갔다. 물고기 자리도 여기 101동이잖아. 그쵸? 물고기 자리 조형물도 101동에 있다고 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자 자리의 조형물 이게 있는데도 101동입니다. 잠깐 여기 어디 나올래나? 이 지도에 나올래나? 여기 안 나올까? 아, 안 나오는구나. 여기 숫자 1번 보이죠? 네. 이게 101동입니다. 이 건물이. 101이 뭐냐면 11. 11을 상징하잖아. 303은 33이에요. 그래서 101동 11. 11은 뭐예요? 메시아의 위치입니다. 네오는 뭐죠? 각성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이었잖아. 물론 메시아가 될 사람이야. 그래서 걔가 있던 위치가 101동, 11동이에요. 나중에 죽었다 부활하는 건 어디서 하죠? 303동에서 합니다. 아, 그치. 33호실. 아, 303호실. 33. 그래서 숫자 11은, 예, 요런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쓰여요. 자, 그리고 또 아까 그 커피잔 있던 데 보면은 쌍둥이 자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뭐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쌍둥이 자리입니다. 쌍둥이 자리 여기 있네. 쌍둥이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직각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있는 자. 누구죠? 바로 테오보키와 여와를 상징하죠. 테오보키는 직각자를, 여와는 컴퍼스를 들고 있잖아요. 둘은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남매입니다. 네. 여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여호와죠. 여호와. 네. 그래서 이 사자 자리가 있는 위치에서 포스코 쌍둥이 타워가 보입니다. 쌍둥이 타워. 여기, 요거. 그쵸? 요런 식으로 건설이 돼 있어요. 뭔가 일관성이 있군. 그리고 여기 입구도 어떻게 됐죠? 여기 사자 자리, 여기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사자 자리가 있는 데예요. 그 공원에도 이렇게 게이트, 입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을 줄줄줄줄줄 흘리게 해놨어요. 왜? 이게 입구거든. 왜 물이 흐르는 입구일까요? 은하수. 은하수 자체가 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은하수를 타고 게이트를 통과해야 그 다음 별자리로 가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오리온 별자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센트럴파크에는 오줌 싸는 아이들 3명의 동자, 이게 오리온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예, 이렇게 은하수를 바라보고 오줌을 싸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보이세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중국 동상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오리온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개도 오줌 싸내는데 그게 오줌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3명의 아이가 오리온 별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개는 뭘까요? 이 개. 요 개는 뭘까요? 크크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은 천문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카무스 부키님 시리우스입니다. 네. 시리우스 옆에 있는 게 바로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명의 어린아이와 똥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리온 별자리와 시리우스를 심볼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김경수가 요새 왜 나옵니까? 바둑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직도 선거의 미련이 남아있군요. 어쩌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신기한 재주를 익힌 새 쌍둥이가 해를 지키는 삼태성이 되었다는 신화. 이 삼태성이 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리온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재주를 익힌 새 쌍둥이가 해를 지키는 삼태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오리온 별자리에 이 3개의 별자리 있죠? 요거. 중간에 요거 3개. 이 3개를 바로 삼태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요 3개를 삼태성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3명의 아이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오줌 싸는 애, 걔가 뭐죠? 시리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별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오리온 별자리 봐보세요. 그게 뭐냐? 거식입니다. 거식이. 응? 여기 별자리.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식이에요. 서양에서도 이거를 사냥꾼의 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냥꾼의 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또 이거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디어 체이서. 사슴 사냥꾼. 전설도 여기에 묘사가 나옵니다. 뭐냐? 여기가 황소자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양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냥꾼으로 묘사되거든요. 오리온 별자리가. 그래서 태양을 쫓는 사냥꾼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북극성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태양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게 먼저일까는 저도 몰라요. 아마 북극성 신앙이 먼저겠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오리지널 특허는 없다 그랬잖아요. 다 그 전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북극성 신앙 이후에도 태양 숭배 사상하는 애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어 체이서, 북극성 그걸 쫓는 그 이야기를 태양 숭배 사상까지 그대로 이어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뭘 봤느냐? 오리온 자리 방금 보셨어요. 그리고 시리우스 봤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 아까 빌딩 있었죠? 쌍둥이 자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청라에 가면은 청라 코스트코 청라점 있어요. 거기 갈 때 중간에 황소자리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황소자리 그러니까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 공원 이름이 황소자리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별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송도나 청라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플레아디스는 어디냐? 영종도입니다. 그건 영종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황소자리 공원이 어디냐면은 영종대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종대교를 넘어가면은 영종도가 나오지.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건물 일을 건설하는 거는 현재 짓다가 말아졌다. 예. 왜냐? 이제 우리 친중 세력들 때문에 지어지다 말았죠. 야, 지금 영종도가 플레아디스 위치로 플레아디스를 상징하는 그러한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또 아파트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 애들과 싸바싸바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짓던지 해서 지금 우리 큰형님들이 만들려고 하는 플레아디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 겁니다. 성지 파괴. 네, 성지 파괴를 할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도 여태까지는 저희가 잘 선방을 해서 차라리 영종도가 개발이 안 될지언정, 아직 미개발 상태로 이제 보존이 됐었는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플레아디스의 위치가 이제 더럽혀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중국은 중국이 자신들의 중심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원래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가 관측했던 모든 천문 기록이나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천재는 황제만 지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가 천재를 지내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황제가 아니라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우린 고려시대 때까지도 하늘의 천재를 지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안 지냈습니다. 왜?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이 송도, 영종도, 청도 이 일대를 자신네들의 중심지로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를 파괴하고 중국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지금 중국도 보니까 완전 맛 같던데. 중국도 맛이 갔던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인천이 정말 멋있게 지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아직 새만금 사업처럼 갯벌을 막은 건 아니잖아요. 쟤네들이 그리는 큰 그림은 영종도가 섬이 아니라 육지가 되는 거예요. 송도처럼. 송도 말 그대로 섬도자예요. 원래 송도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지금 송도를 섬이라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육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종도도 지금은 다리로 연결된 섬이지만 이게 나중에 남북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남북 통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북 교류하면서 이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게 되면은 그때는 남한과 북한 쪽이 갯벌 땅을 메꿔서 영종도가 영종도가 아니라 이제 육지가 되게 돼요. 그러면 그 갯벌 지대에다가 메갈로폴리스를 건설합니다. 아마 그때쯤이 되면은 얘네들이 완성시키지 못했던 천문도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아마 다시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또 오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겁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김정은을 만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프리메이슨 심볼들, 저번에 얘기했던 북문, 포스코 타워, 여기. 이 포스코 타워를 가려면 이 북문에 내리는데, 여기는 1, 2, 3. 이라고 했죠? 이거. 센트럴로 1, 2, 3. 아까 트라이볼이라는 데는 137이었잖아요? 여기는 센트럴로 123. 1, 2, 3입니다. 1, 2, 3은 신의 숫자라 그랬죠? 네, 그런 거 상징하는 거. 해놓고 여기 포스코 타워. 이렇게 물에 비치게 해놓는 게 에스 오브 소빌로. 이거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타워에 가면은 이렇게 컴파스를 연상시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록펠러 센터의 컴파스, 그레이트 아키텍트, 야훼죠, 야훼. 야훼를 상징하는, 바로 컴파스를 들고 있는 야훼를 상징하는 이 심볼을 똑같이 해서 포스코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다
다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그 센트럴파크 호수의 시작은 포스코 타워로 시작해서 I 타워, 지금은 G 타워라 불리죠. G 타워가 끝 지점입니다. 알파, 오메가.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송도에서 락 페스티벌 할 때 송도 땅을 샀어야 돼. 그땐 쌌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G타워도 33층이죠. 33층입니다. 33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33층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아, 초기 때라 쌌어요? 그랬군요. 하긴, 그럼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저도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2017인가 18년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JCPEC 관계자들, 그 간부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 트럼프가 코인 발행하니까 사라고. 나 못 샀잖아. 하긴 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샀지. 응? 그 당시에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뭐 했죠? 쓸데없는데 퍼주느라 돈이 한 푼도 없었죠. 애들 다 퍼주느라. 야, 2천만 원쯤만 사두라 그랬는데 그 2천만 원쯤만 사왔으면 지금 몇 배 올랐을까? 그거 20억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기회가 와도요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그 옛날 때 그거 있죠. 버터플라이 이펙트인가? 나비 효과라는 그 미국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미래를 알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 영화 보면 어떻죠? 미래를 안다 한들 미래를 못 바꿉니다. 거기 보면 자기 애인이 죽는데 애인을 안 죽게 하려고 별 지랄을 다 떠는데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죽어. 그런 것처럼 참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그 개표방송 할 때 했잖아요. 이재명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걔가 이길 거라는 걸. 하지만 희망을 가져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한국에 와서도 진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반중침미 운동을 계속 하고 하지만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죠? 야, 진짜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물론 하고자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만 많이 바뀌기는 바뀌었으나 문제는 뭐였죠? 이 대세를 바꿀 정도까지는 영향을 못 끼쳤죠. 힘들죠. 세상을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로스차일드처럼 어마어마한 돈과 영향력이 있다 바꿀 수 있겠지만 일개 개인으로서 세상을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정말 우리가 나름 선방도 하고 많이 했죠. 하지만 참 벽이 많죠. 강력한 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는 게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못 바꾸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꾸고 싶지. 하지만 세상은 정해진 룰대로 흘러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러한 미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계획은 실패된 게 아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네. 송도를 만들다 실패했다? 그걸로 끝이다? 아닙니다. 걔들은 또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차피 이게 되면은 그냥 끝이지만 저 사람들은 부자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립니다. 왜? 저 사람들은 그만큼 돈과 권력이 있어요. 따라서 자기 때에 못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해요. 그게 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도 건설을 중간에 우리 친중 세력들이 들어와서 농간질을 해서 박살을 내고 더럽혔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다시 또 만들기 위해서는 거쳐가는 단계가 있죠. 금융위기 이런 것들, 전쟁 이런 것들. 결국 저들이 원한 거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안타까워요. 네. 그냥 하면 참 좋겠구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센트럴파크 가면 문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뮤지엄 오브 월드라고 해서 MW를 합친 거예요. M과 W를 합치면 뭐가 되죠? 직각자, 컴파스. 그렇죠? M의 반대는 W, 에서 보고 소빌로. 그렇죠? 이런 거 얘네들 좋아하거든. 그래서 MW라고 문자 박물관을 이렇게 싹 심볼로 씁니다. 얘들 이런 거 좋아해. 정말 잘해요. 예. 뭐 기다려보세요. 이제 6개월입니다. 뭐 6개월이에요. 제미가 6개월만 대통령하고 나갈 거라고. 아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희망 고문은 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외에 샤머니즘 상징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섯을 상징하는 건물, 광대버섯, 그리고 하트. 하트는 금성을 상징하죠. 그렇죠? 버섯을 먹고 남녀가 얼레리 꼴레리 뿅뿅뿅 하면 뭐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거기 그 사자자리 상징하는 조형물 있었죠? 그 조형물 입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열쇠고리, 게이트를 상징하는 열쇠고리의 입구가 있고 그 옆에 버섯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버섯 먹고 가야죠. 육체를 가지고는 못 가잖아. 그래서 옛날 때에도 샤먼들이 주는 그러한 광대버섯 혹은 물세례. 옛날 때 물세례는요, 지금처럼 넣다 빼는 게 아니라 물에 푹 담가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였습니다. 일시적인 죽음이죠. 다시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내잖아. 그 과정 속에 환각을 봐서 조상님 만나고 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물세례입니다. 그게 원래 세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 그리고 게이트를 상징하는 이런 거. 아까 사자자리에 보면은 게이트 문처럼 돼서 이렇게 물 떨어지는 폭포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직접 찾아가 보세요. 힌트는 이렇게 다 드렸잖아. 힌트는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봐. 위치가 어딘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찾아가야지. 이런 샤먼의 여행, 수행이라는 거는 스스로 찾음으로써 아는 겁니다. 여기 낭만극장이라 써 있잖아. 그 여러분들이 못 찾겠어요? 다 찾을 수 있잖아. 단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무슨 한의원이라고도 써 있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에 가면 이렇게 꽃들이 많이 펴 있죠. 이게 무슨 꽃인가 했더니 양귀비 꽃의 일종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약하는 양귀비는 아니고요. 관상용이랍니다. 관상용. 그러니까 이 천국의 계단, 은하수죠. 이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 가죠? 야훼, 북극성에게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거는 육신을 갖고는 못 갑니다. 우리 인간이 천국을 가려면 육신을 벗어나야만 돼요. 즉 죽어야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죽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죠? 버섯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구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징적으로 관상용 양귀비 꽃을 심어놨어요. 네, 관상용입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뿅 가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맨 위에 가면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봐. 여기 이 양귀비 꽃들이 있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33층의 G타워가 나오잖아. 그쵸? 양귀비 냄새를 맡으면서 하면서 가면은 33층의 G타워가 나타납니다. 이거와 똑같은 컨셉이 뭐죠? 오즈의 마법사. 오즈의 마법사에서 보면 도로시가 에메랄드 성을 찾아갈 때 마지막에 양귀비 꽃밭을 지나가는 거 기억나세요? 오즈 마법사 다시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도로시가 에메랄드 성을 갈 때 저 이 빨간 양귀비 꽃밭을 지나가면서 그 양귀비 냄새에 하면서 마약에 취해서 쓰러집니다. 그러자 에메랄드 성에서 기사들이 나와서 데리고서 에메랄드 성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 지태화가 에메랄드 성입니다. 응? 똑같은 컨셉이죠. 응? 보이십니까? 네. 아주 인상 깊어요. 얘네들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스가르드, 그렇죠. 아스가르드도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육신을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신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사슴 농장이 있죠. 사슴이 있습니다. 사슴이 뭘 상징하죠? 북극성. 진짜 사슴이에요? 네? 진짜 사슴이에요? 진짜 사슴이에요. 이거 조각물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진짜 사슴이에요. 사슴이 여기 제가 본 거만 한 3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을 상징하는 술록은 없습니다. 왜? 술록은 죽잖아. 지금 더워서 죽잖아. 그러니까 술록 대신 사슴. 그래서 일본 천황 있죠? 일본 천황국에도 가면은 사슴을 풀어놨습니다. 천황을 사슴의 상징을 하거든. 실제 사슴입니다. 네. 골드마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상징물들. 여기에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기념비도 여기 딱 있죠. 왜? 메가더 장군도 프리메이슨이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기념비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월드타운인가? 거기. 난 이거 8단지인 줄 알았더니 6단지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오벨리스크 상태가 점점 맛이 가더라고. 그리고 이러한 대조형물. 이거는 뭐냐면 그 로마에 가면은 스페인의 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스페니시 스테어인가 뭔가 해서 스페인 계단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 명소예요. 그 스페인 계단 밑에 저러한 분수대가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거 카피해 온 겁니다. 네. 신세계 33 마스터 72님, 박사님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도 있다던데 힌트 좀 주세요.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가 여기 센트럴 파크에도 있습니다. 지도로 얘기할게요. 지도가 어딨냐. 여기. 센트럴 파크에 가면은 이렇게 다리가 2개 있어요. 있는데 이게 낮에 보면은 안 보여요. 낮에 보면 안 보입니다. 밤에 가야 돼. 밤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금색, 여기는 백색 조명을. 그래서 여기는 달, 여기는 태양을 상징하는 골드게이트, 실버게이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 가야 돼요. 밤에 가야만 한쪽은 노란색으로 조명을 켜놓고 한쪽은 흰색으로 조명을 켜놨어요. 그러면서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를 구별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싶으면 밤에 가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작게는 저거, 크게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센트럴파크 갔는데 이슬람 애들 많다고요? 그래요? 하긴 외국인들 좀 많더라고. 그럼 이것도 금도끼, 은도끼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샤머니즘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죠? 천문도시 설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골드마키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기타 상징물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센트럴파크 타워에 가면은 여기 정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써 있죠? 명경정. 밝을명, 거울경. 여기서 거울이라는 건 뭐죠? 저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호수를 거울에 비유하는 거예요.
발글명이지만 잘 보면 뭐가 있죠? 태양과 달. 태양과 달. 그쵸? 요렇게 심볼리즘으로. 그래서 저기 가면은 초생달과 금성 모양으로 한 배들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요런 데 여기 떠다니는 배들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배를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만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건 상징적인 거다 보니까 그 비가 들이치고 하니까 요즘은 이렇게 뭐 마차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 근데 원래 최초의 것은 초생달과 금성 모양으로 만든 배가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금성. 하트가 금성인 이유는 옛날 때 얘기했죠? 금성이 이렇게 갈 때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하트는 금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트가 금성을 상징하니까 사랑의 여신 비너스. 비너스는 금성.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은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보다 천손. 그래서 지상의 왕은 자기가 천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과거에는 청동으로 관을 쓰고 청동 장식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내가 천손.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썼죠. 그래서 수도 이름도 금성. 그렇죠? 신라의 옛날 수도 이름 금성. 고구려의 옛날 수도 이름 졸본. 졸본이 뭐죠? 카자거로 금성. 금성이에요. 카자거로는 숄판. 그 다음에 저기 그 몽골어는 철먼. 그 다음에 키르기즈어로는 졸폰. 이렇게 불러요. 그게 우리나라 문서에서는 졸본. 금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손.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죠? 샤머니즘 시대가 끝나고 물고기 자리 태양 숭배 시대 종교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되죠? 태양 숭배 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샤머니즘을 밀어내고 물고기 자리 태양 숭배 종교인 불교 혹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죠? 왕권을 세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서 절대 왕정을 펼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천손,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청동관을 쓰던 거를 버리고 내가 곧 태양, 내가 곧 하늘이야. 그러면서 금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관이라든가 그 왕들의 장신구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바로 자기가 절대 왕정을 갖고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그 재료의 변화도요. 종교의 변화, 그 다음에 권력의 변화랑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이니그마 클럽에서 갔던 우리 그 여행했던 송도의 대항어를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갈만합니까? 예, 요렇게 저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재밌는 것들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또 할게요. 나중에 또 우리 또 삼성궁도 가봐야 되고 다시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기회 되시는 분들은 만나서 또 같이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디 티르님 뭐 추가로 또 할 얘기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냈고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거 했으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 못 보여드린 게 많습니다. 왜냐? 너무 커요. 지금 요 본 거 있죠? 이거 보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네. 왜냐? 이거를 차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돼. 네. 지금 여기 666999님이 쿠릴타이 모임은 없나요? 하셨는데 예전에는 쿠릴타이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워낙 여러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쿠릴타이 커뮤니티에서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안티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간첩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쫓아낸 게 몇 건 있고요. 그래서 그 활동 범위를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커트라인을 높여가지고 이니그마 클럽으로 오프라인 모임은 옮겨가도록 하겠다 했고 지금 현재 142개의 영상이 있으니까 컨텐츠상으로 또 누리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웬 미친 여자가 전화 와가지고 김장민 이러면서 걔 쌍욕을 하더라고. 목소리 들려줄까? 아주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미친년이. 나도 오늘 카톡 어제 오늘 거셔갖고 웬 또 미친 여자가 골 아파요. 그래서 차단했어요. 나는 아직 잘 안 했는데. 여러분 집 주소 대래 집 주소 대래. 여러분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거르고 걸러가지고 가는 점은 양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네. 네. 온갖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방송하는데 카톡 와요. 찾아간다. 씨발 막 하고 온갖 멘트 다 와. 저 계속 저렇게 하면 스토킹 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전화를 걸어줘서 전화번호도 제가 세이브 해놨어요. 카톡으로만 오면 모르잖아.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전화번호 다 입력해놨으니까 더 하면은 신고해버리면 돼요.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방송 보고 있어. 전화번호가 있고 목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가능한 내용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기 인생 사시지 왜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인생을 사실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 장벽을 자꾸 높이고 하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얘네 이러한 그 정신병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냥 막 뭐 이렇게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팬이라고 얘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물론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 하지만 팬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많다니까. 저는 이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운한 감정 하나로 끝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지켜야 되거든. 이리고 이제는 저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 옛날 때 기억나세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그때도 팬이에요 하고 누가 커피를 주고 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전 커피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에 대한 뒷조사도 안 했나 봐. 난 커피 안 마시는데. 그거 누가 보고 설사했는데? 그거 동훈이가 먹고 설사했어요. 나는 커피를 못 마시거든. 그래서 줬다고. 야, 너 마셔. 마시고 설사하고. 근데 이상한 약을 탄 거야. 뭐 그랬었고 뭐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설사를 해야 1인 시위를 못 하잖아. 그쵸? 우리가 근데 그것도 커피 마신 것도 다 끝나고 가면서 마셨어. 그래서 뭐 1인 시위 한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이상한 음식 준 게 그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 경험상 3번 정도 있었어. 바카스에서도. 그거 바카스에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팬들이 주는 음식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보내지 마세요. 우리 안 받아요. 네. 왜냐면은 그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음식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후원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 먹을게. 우리가 사 먹을게요. 그 돈 갖고. 음식을 보내주지 마세요. 네. 철인29호님 김문주 테마주 샀을 거임 하셨는데 우리는 김문수 테마주 샀을 거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분이 카톡으로 그 보낸 프로필이 약간 기독교 비리였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망나니들 행동을 해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나 보지? 당신은 지옥 갈 겁니다. 이딴 행동을 한 거는 결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가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을지도 몰라. 병원인데 있어. 전문 병원. 이재명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됐잖아. 아니 너무 많이 이런 발언을 하시면 방송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치르 약해졌어. 이재명이 되자마자 벌써부터 이렇게 약해지면 돼 사람이? 오늘 못 보셨어요? 먹고 살아야 돼서? 그 이재명
네. 그 형수 그 이야기 한 통화 녹취록 올라간 거 그거가 유튜브에서 차단됐습니다. 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이거 못 본다고 하면서 차단됐어요. 모르시는구나. 우리는 그 영상을 올린 게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것들 남의 그 성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되게 안 좋아하잖아. 근데 다른 채널에 올라온 것들 그것들을 없앴다는 거지. 그리고 16일부터는 카톡 검열이 더 심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텔레그램 쪽으로 많이 이동하셨어요. 목록 오픈톡에 있던 분들도.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고 활동하실 것 같으면은 텔레그램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일부 소수 정원으로만 많이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면서 이제 상대방을 알게 되잖아. 그렇게 해서 검증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막 하지는 않습니다. 네, 폐쇄적으로 하는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뭐 티리님 건 추가로 또 할 얘기 없어? 6월 22일 모임이 있습니다. 이니그마 클럽.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목록 게릴라 썰방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어쨌든 제 목표가 1시간 반 이내에 끝내는 거라 했잖아요. 오늘 딱 1시간 12분 했네요.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짧게 하고 이 더러운 세상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말하게 되는 거는 국제관계랑 역사 쪽을 많이 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뭐 쿠릴타이에서는 국내 정치도 얘기하겠지. 쿠릴타이에서는. 하지만 금토일 방송에서는 거의 국제관계나 역사 쪽 위주로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가라앉은 운명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 Start with the story of paradise 태초는 어머니의 시대 인간과 신은 하나뿐인 템포 모든 영혼은 조발 이루고 순환하며 다시 태어난다고 믿어 Like Ouroboros 까맣게 깃터는 천손의 상징 하늘과 교감하며 태양을 잉태 Shaman's crow wings 왕은 재단 위에 올라 스스로 희생해 피와 살을 나누지 Divine madness 매년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처럼 새로운 왕이 탄생해 Until power took over 오늘 욕망이 깨어나 강한 자들의 시대가 열려 더 이상 재단 위에 왕은 없어 대신 이 생명을 고를 수 있지 Not forgot 정적이 적당할지도 몰라 신은 높은 곳으로 멀어지고 개비려는 신의 대리인을 작초해 맹렬하고 강한 영웅 기볼 Hell 개비려 권력의 왕관을 다투어 Crown came from a crow 태양 속에 둥지를 틈을 쌓쳐 단군의 지팡이에 새겨진 동이의 상징 The three-legged crow 금단의 열매에 취해 스스로 머리 위에 얹은 crown 무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산맥을 따라 Expansion of humanity 적과 꿀은 어디에 뼈조각을 굴려봐 Oh God please give us a revelation 신성 가득한 광각은 절박한 미연출한 광기 Crazy wisdom 왕의 광대가 된 샤문과 구름 같은 어린 양들은 약속된 땅을 기도해션 마침내 찾은 안식처 창조의 DNA가 뿌리를 내려 지상의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 Great journey of humankind Divine madness, crazy wisdom